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어제 잠 못 주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언짢고 하루 종일 또 찝찝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좀 가난해지고 좀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현진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당장 주가가 내리고 시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가 감소해야 되는 거, 미국 사람들이 좀 더 현재보단 가난해져야 되고 통장 잔고가 비워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비 이 부분이 무척 감소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소비가 위축돼야 생산도 감소하고 그래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노동도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국 양회는 특별한 내용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과거보다는 보수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MCN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언급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 공략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눌림이 들어와야 되고 그 눌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서 2분기 말이나 3분기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최근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황이 좋지 않고 상당히 혼돈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중기 이 정도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과 공략을 해야 되는 준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성장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찾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드린 것들이 최근에는 MLCC 관련과 FCBJ, FCCSP, 뭐 신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상당히 우리가 올해 좀 바라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 분야에서 또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너무 2차전지 관련돼서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과정은 존재할 거고요.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늘렸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 2분기, 3분기 갈 동안은 2차전지 관련돼서는 롱숏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다. 전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급이 안 좋아질 때는 높이 오른 종목의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지 못해서 높이 올랐던 종목들도 우리가 찾아보고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방은행 시스템 리스크 발생한 거 맞죠? 그래서 부실이 상당히 많아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자기 자사주 처분해가지고 자산을 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 당연히 나와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작은 은행들이 좀 터져주면 시중에 예를 들면 우팡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연준한테도 상당히 큰 자극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핑계거리도 없어 죽겠는데 핑계를 하나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당장 나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좀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럼 그 이자 부분은 뭘로 채워야 돼요? 당연히 법인세나 소득세로 인상을 해서 채워야 하는데 개인들 소득세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낮춰주었던 트럼프 시대에 낮춰주었던 법인세를 업사이드로 올리면서 그럼 재정 부실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에서 28%로 올린 것 중에 절반 정도로 협상폭겠죠. 정치라는 게 그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부채한도 협상에서 이자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거니 너희들은 여기만 오케이 해라 라고 아마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양회에서 나온 내용은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뭐 내외, 뭐뭐 내외. 소비자 목표치는 3% 내외, 성장률은 5% 내외. 과거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중국도 확정적인 사건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좀 뭐라 그래 군대식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자본의 유동성을 좀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좀 많이 변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가 들어섰는데 더 강력한 언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좀 기준으로 얘기 드려보면 1월달 그 철강, 화학 이쪽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소비 관련 항공, 레저, 화장품들이 먼저 움직였다. 사실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식으로 진행이 됐죠. 지금 아마 3월 달쯤 돼서 우리나라도 철강, 화학 쪽이 조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리오프닝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중국이라고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가 내수 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펼칠 건 뭐 알겠죠. 왜냐면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블록을 걸어 놓으니까.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대졸자가 보통 연에 1200만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취업이 안 되면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죠. 사회주의에서는 고용이 상당히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고용을 갖다 확장시키기 위해서 빅테크들을 상당히 괴롭힌다. 그래서 뭐 사이드 리포트로 나온 것들이 이런 거죠. 빅테크가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받아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빅테크 투자하실 때는 바로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중국은 특별히 강력한 정책은 없었다. 기존의 정책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뭐 부실이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맞고 그렇다고 침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맞고 이렇게 가는 게 아주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정책으로 나왔다.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신소식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저희 머니케어 뉴스에서 주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과연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GKL입니다.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의견은 조정이 들어오면 마냥 달리진 않는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해주는 구간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구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에서 19,000원 이 구간이 돌입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매수 공략해주는 전략으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가 여러분들이 평균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보고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적어도 3분기, 4분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수요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나와준 너무 업사이드로 많이 간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매수 구간대를 보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매수량이 상당히 모여있는 관계로 이 구간 내에서 정리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 하단은 그냥 저점 매수한 거라서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현재 최근으로 보면 여기다. 그리고 과거에 들건 1년 전, 2년 전 들고 계신 분들 여기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3년 넘무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던질 분보다는 업사이드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과거에 전성기는 아니더라도 과거 시즌만큼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은 좀 무난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충분히 3분기 말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음영 처리해 놓은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당연히 오늘 이슈 또 3월 20일 이슈 이렇게 되면 충분히 여기 올라간 급등한 이 부분만큼은 털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좀 기다리고 지켜보시면 된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목표가 10,000원만 낮추자. 그래서 우리 40,000원까지만 보자라고 생각하면 좋고 연 사이클 주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 이렇게 보시면서 40,000원 보고 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평단가가 한 29,000원 초반대입니다. 뭐 조금 더 시간을 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급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적어도 10월, 11월까지는 충분히 모아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다. 가는 동안에 한국가스공사의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또 가스 가격 이런 것도 수급도 같이 확인해 나가면 충분히 4만 원 정도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넉넉하게 접근해 주자라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했고요. 인도가 제일 좀 지랄 맞긴 합니다. 어떻게 4분기 실적이 결과치 나온 것 같고 주가가 하락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거 4% 정도 하락했다고 그 주가를 이렇게 털어먹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화딱지가 나서 또 아니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흑자 전환된 것도 당연히 맞는데 왜 이 지랄이야?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더 아래로 던질 만한 가능성은 없으니 그냥 적정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 좀 홀드하고 기다리셨다가 한 5만 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예를 들면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으면 다른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짜증이 좀 나죠, 개인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시간을 두고 중장기로 봤을 때 5만 원까지 못 갈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수요까지 더 다운사이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니까 그 점 기다리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5만 원까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넥스 자화전자 조정 들어오면 좋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충분히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22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 이렇게 선에서 자리 잡아주면 여기서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조금 올라오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얘는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를 들면 다운사이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220일과 만나는 그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주, 3주 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공략 기간이 나올 거고요. 그때까지 가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옆으로 간다라고 해도 매수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지금부터 그냥 매수합시다. 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더 다운사이드는 없다. 저 122평, 이평선을 해주고, 자, 어떻게 돼요? 다 모이고 있죠? 자, 모든 벡터가 모이고 나면 이리 가나, 이리 가나, 이런 두 방향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화장품, 용기 업체가 더 다운사이드입니까? 업사이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그 위쪽이에요? 그럼 위쪽이면 매수하시고요.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전 그렇게 결론 드리고 가는 게 가장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HFR, 저는 앞으로 모습은 1위 모습보다는 지금 시황이 이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아무 단기로 보시는 분은 36,000원, 제가 말씀드린 PER 배수로 본다 그러면 원래 목표가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이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이렇게 반토막 정도의 평가를 못 받는 이유를 전 아직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운사이드보다는 가밍만 없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녀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거 제가 보면 한 4월 한 중순 정도면 HFR에 대한 리포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이 그때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액 조정 들어오면 매수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월 16일 이후부터 매수 공략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뭐 3월 16일부터 22일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기다리다가 조정 들어오면 충분히 매수해도 앞으로 2분기 말 3분기에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 컨덴서는 신성장은 없지만 자기 역할만큼은 할 거다라고 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그냥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조금 눌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 뭐 무난히 갈 거가는 아니고요. 당연히 옆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음영 처리한 이 구간 221 이동평균선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와서 교차하고 얘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점까지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갭과 이 갭이 멀면 멀수록 여기가 업사이드가 많다는 얘기인데 뭐 이 정도 갭이면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이 접점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잡아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이 아마 그 FOMC 결과도 다 나오고 나서 4월 한 초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먼저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대부분 이동평균선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 다음에 보통 공략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과감히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지금 2만 한 1,5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매수하다가 좋은 시그널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올라갈 때 요 윗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221 이동평균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윗자리까지 일단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보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업사이드가 많은데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고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건 바로 이런 점들이 매력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처음 리포트하고 다음날 한 9% 오르는 바람에 이거 뭐지? 벌써 오르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한 시그널인데 했는데 안 그래도 제자리 찾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적에 다행이다 노래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NHN 한국사회보결제 이거 아마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야 급등주 찾을 때 대부분 이런 차트 모양 아니세요? 그렇죠? 거기에 거의 유사한 모양과 거의 뭐 흡족한 그래서 세력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뭐 그래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 그때 쭉 먹고 나온다. 이게 뭐 업황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뭐 급등주라서 나올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드린 건 아니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리포트 자체가 뭐 그냥 자기 대비를 들면 PER 계수가 너무 낮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그 점 떠나서 그냥 저는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식 급등주의 뭐 매매 전략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접근하고 쭉 치고 올라가면 쭉 먹고 나온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거 좋은 걸로다가 더 업사이드로 다 할 수 있는 거, 정말 업황이 좋은 거 이런 것들로 가보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정도 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한 15%짜리 하나만 쭉 떠주면 한 2, 3일 정도 쭉 보고,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좋은데, 저는 뭐 그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매력이지 않겠어요? 더 내려갈 수 없는 종목들에 작업 들어오는 거, 이런 재미도 가끔 즐겨보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한 관점에서 좀 이 종목은 좀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200일 20일 이동평균선 지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4월달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늘 요즘은 변동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미국을 투자할 땐 분명히 아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엔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올 가을까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중요 종목들 중에 뭐 빅5 정도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일부러 열심히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5, 6월달 돼서 미국의 금리가 피크를 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채권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메리츠, 국채, 3X, 레버리지 이런 것들 한번 과감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 6개월이면 수익률 한 40%, 50% 날걸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그것 종목도 언급할 때가 오길 기대하면서 그때쯤 되면 대부분 분들이 뭐 기뻐하실 거라 생각도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